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러한 장에서 국내 장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오늘도 6가지 모닝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입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될지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정치 쪽입니다. 국내 정치가 되겠는데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로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차기 후보들도 지금 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인지 체크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으로는 신라젠 체크합니다. 항암 후보 물질이 좀 변경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시간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추려봤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와 원화 가치가 9%가량 하락하면서 주요국 가운데 가치 하락률 1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 규모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정부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면서 포스트 이재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의 미수금이 17조 원 쌓였고요. 신라젠이 항암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FDA 임상 1상 시험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증시와 원화 하락률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원화와 주식 가치가 9% 가까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과 높은 금리 수준 등의 달러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원화 가치 절하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를 해도 일본 엔화 다음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 지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률이 약 20%에 이를 만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하락,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등에 짓눌린 구조적인 내수 부진, 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 성장률 훼손 등이 종합적으로 원화와 주식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엔 트럼프 리스크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주식 비중이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은 637조 4,877억 원으로 전체 코스피 시총의 32.3%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8,77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수출 중심의 한국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여기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2개월 선행 삼성전자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멈추고 바닥을 다진 뒤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오는 21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내 관련주의 향방을 보여줄 수 있을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등 시총 상위주들 동향 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매입 규모는 10조 원이며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삼성전자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향후 1년 내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 중 3조 원은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조 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금요일장 삼성전자에 대해서 13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금요일 삼성전자 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자 201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중 4%가량이 감소하는 효과이고요. 7년 전 자사주 매입 이후에 9개월간 주가가 5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벤트 이후 주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삼성전자의 주가 보시면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5일선을 회복하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53,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IRA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기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IRA는 크게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부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서 투자와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칩스법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았었는데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5일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원금 66억 달러, 약 9조 2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해서 미국 칩스법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된 첫 사례가 됐는데요. 이번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64억 달러, SK하이닉스 4억 5천만 달러 보조금 지원도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죠. 오늘장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LNF, 포스코퓨처엠,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등 금요일장 급락했었던 배터리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금요일장 200일선을 깨면서 121선 부근까지 밀려내려서는 12%의 급락세 마감이었는데요. 37만 1,000원 선의 금요일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면서 포스트 이재명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으로 3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과 3총,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라인이 거론되는데 경쟁자 견제, 비명계 모임 등 나름의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일각에서는 유죄 선고에 따른 재판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다른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번 재판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공개되는 시점이나 위중교사 사건 1심 재판일인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인 동신건설이 24% 급락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테마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범양건영은 이낙연 테마, 코메론, CCS, 스타플렉스 등 김동연 테마 이런 종목들이 2에서 5%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향후 뉴스 흐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건설사 미수금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돈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7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5곳은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늘게 되면서 자칫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은 17조 6,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2%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현대건설로 공사 미수금만 4조 9,09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7%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공사를 마치고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현지에 남아 수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2012년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정유공장 사업이 현재 공사를 100% 마쳤지만 미수금 현재 124억 원이 남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수금이 불어나서 돈이 막히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올해는 공사 매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어렵다는 시그널에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HDC, 현대, 산업개발 등 관련주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신라젠 소식입니다.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 대상 BAL0891의 단일 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FDA 임상시험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앞서 목표 시험 대상자 수 증가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요. 이번 승인에 따라 임상은 진행성 고형암, 3중 음성 유방암, 위암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미국 다수 기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신라젠의 주가는 이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